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오늘이나 내일 밤 결정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이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화정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의 작은 정성이 되길 바라며 세종 광제사 원만불사를 염원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화상으로 신라 왕자 출신 김지장 스님 생애와 업적을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조계종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직접 좌작을 맡았습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연구소가 사지조사 사업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방대한 양의 사지와 유물 데이터를 정리해 문화유산 연구와 활용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수어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강경과 풍경소리, 법정스님의 법구경을 점자책으로 발간해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기증했습니다. 제주에서 삼광사 덕희봉사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나눔김치를 통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장과 쌀, 된장을 나눠 코로나19 시대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가 오늘이나 내일 밤 결정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됩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 결과는 오늘 자정이나 내일 밤 9시 30분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내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1층 강당에서 유네스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중계합니다. 이번 중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대면 회의가 제한되면서 마련한 겁니다. 중계 현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누구나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회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발표되면 원행스님과 정재숙 청장은 각각 환영 논평을 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대표적인 전통 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등회는 지난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간위원회에서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 판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어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불교 행사로 시작은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온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등회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21번째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적인 관심이 이번 유네스코 회의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이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화정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향해 작은 정성이 돼주길 바란다며 세종시 광제사 원만불사를 염원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사찰의 끊임없는 원력이 종단을 넘어 한국불교의 희망으로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1주년을 독려하며 1억 원을 보시한 가운데 당시의 감동이 마르기도 전 다시금 종단의 수건불사를 향해 자비 나눔을 펼친 겁니다. 이에 화정스님은 지역 포교와 종단 발전을 염원하던 중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신도들의 협심이 더해져 1억 원의 불사기금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북통일을 발언하며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따스한 마음을 지니길 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유익 중생에 필요한 불교는 오늘 이렇게 종단에 불사를 할 수 있게끔 땅이 도로가 돼서
그 도로비가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중에서 1,600을 보태서 1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화정 스님의 원력은 익히 알고 있다며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아낌없는 감사를 보냈습니다. 용성 스님 독후감 공모전 등 교육과 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화정 스님의 염원이 한국 불교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을 해오시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화정 스님은 백만 원력결집 불사 중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의 원만 회양을 서원했습니다. 이에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지역 포교 도량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기금을 통해 사찰 대웅전 내 부처님과 닷집 등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닷집과 탁자를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는 큰 홍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 불사에 함께 한다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대신 공동체의 안녕과 자리이타 정신을 전한 화정 스님. 코로나 위기 속 스님이 꽃피운 자비나눔의 지속성은 한국 불교의 밝은 내일을 향해 화합과 상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몸이 썩지 않고 등신불로 남아있는 보살상이 있습니다. 신라왕자 출신의 김지장 스님인데요. 지난 주말 한중 양국에서 화상으로 스님에 대한 생애와 업적을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순천 송광사 대방. 오전 10시가 되자 대형 스크린에 중국 절강성 구화동사에 모인 중국 측 사후대중이 등장합니다. 평소 같으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을 테지만 오늘은 서로 카메라를 보며 미소로 대신합니다. 신라 왕자 출신으로 중국 불교 성지 구화산에서 지정왕 보살로 추앙받는 김지장 스님에 대한 학술 교류를 위해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비대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결국 모든 이제 앞으로 학술 회의나 무슨 토론회 같은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치르게 되는 이 의식들도 전부 그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게 될 그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중국 절강성 임해 씨가 주최한 이번 한중 국제 세미나에 한국불교문화연합회와 중국 지주시 구화산 불교문화연구회가 각각 양국 대표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중국 측 천수신 교수는 중국 역사서 사기를 인용해 김지장 스님은 신라 성도광 700년 신라 왕자로 당시 당나라였던 중국 임해 지역을 거쳐 구화산에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조계총림방장 현봉 스님이 직접 좌장을 맡아 김지장 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장 신앙이야말로 미래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장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신라왕자 김지장 스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살입니다. 논평에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중국 구화산문이라는 거대한 문파를 이룬 요익 중생한 스님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구화산 주변의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지장 스님에게 귀의하고 제자가 되는 등 그 명성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됐다는 점은 이 시대에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포교의 어떤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한국 역사에는 구체적 기록이 없지만 중국인들 사이에 신비한 설화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신라 왕자 김지장 스님. 앞으로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불교 교류와 연구를 통해 스님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연구소가 11년간 진행했던 사지조사 사업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방대한 양의 사지와 유물 데이터를 정리해 문화유산 연구와 복원, 보존,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600년의 유구한 한국 불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지와 불교 유물을
유의미하게 정리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내년부터 4년간 전국의 사지와 유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2010년부터 11년간 진행해 올해 마무리한 폐사지 학술 조사 사업의 후속입니다. 지난 사업 때 조사된 전국 5,738곳의 사지와 유물 44,958점이 대상입니다. 오랫동안 했던 사업들이 그냥 여기서 종료해버리면은 그냥 유야무야 묻히는 이런 자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송해야 될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카이브에는 사지 현장 사진, 발굴된 유물, 논문 등이 수록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지 유물 현황도 등록됩니다. 위치가 옮겨졌거나 원위치가 불분명한 문화재 정보도 확보해 원형 복원에 활용합니다. 연구소 측은 아카이브 구축 공개가 문화재 도난 방지와 외국 소재 문화재 환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가 수십만 점인데 그 절이 맞는지 하는 이런 것부터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기초 작업을 정말 발품을 팔아서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은 것을 근거를 찾아내므로 해서 이 절에 있던 우리 부처님이다. 어떤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를 관리하는 단체들과 연계해 아카이브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아카이브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사지를 보존 관리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지역, 특정한 주제, 특정한 스토리라든지 성고문화재 어떤 아이템을 치면은 그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료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우리 국격에 맞는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폐사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문화재연구소와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력으로 문화유산 연구와 복원, 보존, 활용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어김없이 손끝에서 자비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장애인들을 위해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비의 연꽃이 손끝에서 피어났습니다. 1993년 청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창립한 연화원이 지난 13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제17회 수어사랑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낀 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올해 수어사랑 음악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연화원 대표 혜성 스님은 여러 장애인 회원들의 문의에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잠시나마 아픔을 잊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냥 누구보다도 더 힘든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을 전달하며 잠시나마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연화원은 금강경과 풍경소리, 법정 스님의 법구경을 점자책으로 발간해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기증했습니다. 또 올해도 역시 3,000kg의 쌀과 장애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통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한편의 시로 소리로 보고 손짓으로 듣는 연화원의 원력을 응원했습니다. 손끝으로 피어나는 저 아름다운 연꽃 향기는 우리가 저 손끝을 보고 마음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향기롭고 행복한가를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연화원의 장애인 포교는 1993년 청각장애인의 배움터 연화복지학원 개원으로 시작됐습니다. 불교 수화 용어집 발간으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전과 보배집 등 점자 서적을 발간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17년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7년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어렵게 그래서 보는 기쁨도 있고 또 드리는 기쁨도 있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띠와 앉은 자리로 공연장은 한산했지만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활동이 제한돼 소외 이웃들에 대한 나눔의 손길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제조에서는 삼광사 덕희봉사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김치 나눔을 통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1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삼광사 덕희봉사회.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한 회원들이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그기 위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재배한 배추로 준비한 김장김치는 총 3,000포기. 여기에 햅쌀 10kg 180포와 된장 200통을 더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더욱 넉넉한 나눔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너무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찾은 봉사단체장과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덕희 봉사회의 자비행을 격려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김장 나눔 행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특히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거리두기는 더욱더 권장돼야 한다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행동이 많이 위축되고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이와 같은 나눔의 손길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정성으로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된 나눔의 김치. 덕희 봉사회 김문자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부처님의 자비로 희망의 길을 나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금전은 너무 어려운 해이지만은 아마 잘 자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힘내시면 다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제주 금담선원 미타사가 관세음보살과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담선원 미타사가 지난 10일 서울 봉선사 문현스님과 정방사 해일스님, 소천스님의 증명으로 지역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음보살과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아미타 도량이지만 사찰 사정으로 인해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을 먼저 모신 미타사는 차후에 주불인 아미타불과 협시불인 지장보살을 모시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지 진우 스님은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민들을 위한 도량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지난 11일 본부 사무실에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전달식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대륙공업과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각각 마스크 5만 장과 10,000장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부했습니다. 김부석 대륙공업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여럿이 힘을 합쳐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보균 에이스 바이오메드 기획이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기부밖에 없다며 조금이나마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뇌병변과 시각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8살 김지우 군에게 치료비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제4기 불교 합창 아카데미 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교육은 붓다, 보현 행원송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불교음악원 원장 박범은 동국대 석좌교수가 총지휘하고 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김성엽 부름합창단 예술감독이 찬불가와 연기 등을 지도합니다. 창작 찬불가는 박천지 봉은 국악합주단 지휘자와 작곡가들이, 국악풍의 곡은 국악계의 스타 박예리, 최수정 씨가 지도합니다. 뮤지컬은 뮤지컬협회 이사장인 유희성 서울예술단 단장, 한국무용은 불교음악원 무용지도위원인 강미숙 씨가 담당합니다. 불교 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60명을 모집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